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 그 감면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전 영상에서는 자격농민 요건 중 제촌 요건과 자격 요건을 분리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요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격기간 요건. 자격기간 요건의 핵심 키워드는 8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을 작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족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인지 간단하게 이해 좀 해볼게요. 제가 농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양도를 했습니다. 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하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 8년 이상이라는 의미가 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8년 이상이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제촌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 띄엄띄엄 제촌 작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다른 말로 통산을 하여 8년 이상이기만 한다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족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것은 아닙니다. 다음 문장. 8년 이상 작용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작용기간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문장은 여기서는 당장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농지 요건을 말씀드릴 때 연계시켜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용기간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례들을 통해서 작용기간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받은 농지.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기산하여 작용을 계산합니다. 수증일, 그러니까 받은 날 이후로부터 작용 기간을 계산한다는 거죠.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자, 쉽게 말씀드리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증자, 쉽게 생각하셔서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증여자이고 아들이 수증자인 경우를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했고요.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때 여기서 아버지가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8년 이상 제촌 작용했다는 사실이 아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를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이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수증일 이후로부터 기산하여 작용기간 8년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농지로 보아 작용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속인 경우에는 증여와는 달리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작용기간을 상속인의 작용기간과 통산하는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와 상속받은 경우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 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것도 이 문장만으로는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종전에 농지를 한 필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제촌 작용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타인이 소유한 토지와 맞교환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교환도 양도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종전 농지를 타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진 종전 농지를 양도를 하게 되는 거고, 타인이 가진 소유를 내가 신규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신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제촌 작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 법률에 의해서 내가 가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규 농지를 취득하고 이
토지가 수용되는 기간까지를 보니 6년간 제촌 작용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일로부터 작용 기간을 계산하다 보니 8년이라는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규정을 좀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 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통산하면 총 9년간이 되겠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아까 전에 사례에서 봤었죠.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로부터 경작 기간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미등기 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작용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라 할지라도 감면이 됩니다. 미등기 양도, 즉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작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는 미등기 양도라 할지라도 감면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작용기간 중 8년을 채우지 못하고 법령에 의해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실제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하고 8년 동안 작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죠. 내가 7년간 작용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작용할 생각과 의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해서 수용당하는 경우 내 의지와 상관없이 8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8년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환, 대토 등으로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와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기도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